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자, 이게 또 우리 이야기거리가 다음 주제가 재밌는 게 있는 게 오랜만에 이제 당 대표끼리 여야 이제 거대 양당끼리의 당 대표 회담이 있었고 그냥 뭐 악수 한번 하고 차 한잔 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쨌든 의제가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어쨌든 아주 오랜만에. 그래서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가 만났는데 어제였습니다. 뭐 회담이 공개도 있었고 비공개도 있었고 뭐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일단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뭐 어쨌든 민주당 쪽에 있는 이제 지지자들의 생각은 특검법 가지고 자꾸 좀 어떻게 너 제3자 특검법 뭐 그렇지 뭐 얘기해놓고 너 뭐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사면초가로 좀 몰아넣어라. 이쪽은 특검법, 이쪽은 특권 내려놓기.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맞섰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회담 마치고 나서 사진 찍은 거 외에는 별다른 소출은 없어 보였다. 그런 평들이 많습니다. 예. 아니 뭐 그랬다지만 옛날에 문재인, 김정은 만날 때 뭐 네.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사진 잘 나왔다. 만남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만남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남북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윤석열 정권이 지금 현재 들어와서 대북 정책도 저는 문재인 정권이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만 잘못한 부분도 많지만 나는 대화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든 북한이 나쁜 놈인 거 다 알지. 나는 북한 주민이 나쁜 게 아니라 탈북자들 내려오면 보세요. 얼마나 그분들이 여기 내려와서 그 선량한 분들이고 그래요. 근데 김정은 그 도당들이 나쁜 거지. 그렇지만 대화의 끈을 이어가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단 일이라도 우발적인 충돌의 가능성을 낮추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여야 관계는 거의 남북 관계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동안. 냉전이에요, 냉전. 윤석열, 이재명 그 최악의 두 비호감 정치인 둘이 살 때는 이건 뭐 보니까 서로 일본하고 손잡고 북한하고 손은 잡아가지고 할 수는 있어도 둘이는 손을 못 잡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동훈 대표는 좀 젊은 분이다 보니까 뭐 대화를 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자기를 그냥 딱 볼 때마다 딱 눈매가 저거 범죄인으로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뭐 한동훈 대표는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든 속으로는 아마 범죄인이라고 생각할 거야. 너 곧 갈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이제 좀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적어도 그 윤석열 대통령처럼 잘 삐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뭐 삐짐의 대마왕. 뻑한 삐지고 참석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뻑한 삐지고 대통령이 돼가 가끔 그걸 보더니만 우리 집사람 그러다고. 당신도 쪽 저런 거 알아? 윤석열하고 생긴 게 비슷하다고 저보고 저거 비슷하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좀 이렇게 좀 덩치 좀 있고 약간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그 덩치감 못하면 잘 삐진다고 그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니까 내가 살을 많이 빼서 나보다도 우리 변호사님이 더 잘 삐질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품이 넓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슷한 품체인데. 제가 뭐 머리카락은 비슷한데 잘 안 삐져요? 전혀 다르게. 저는 좀처럼 삐지지 않습니다. 무한 인내심과 어떤. 근데 이제 그 아내에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요? 아내 앞에서 절대로 화를 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딴 데가 내가 화내는 게 삐진다고. 윤석열 대통령 화냈나 삐졌지. 경로를 자주 하신대요. 제가 알기로 좀 경로하는 거 봤어? 아니 그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 혈당 문제가 좀 있으셔가지고 이제 당뇨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또 연세도 있고 술도 많이 드시고 하니까. 그럼 이제 당이 확 떨어질 때 이제 사람이 짜증이 확 이제 그래서 그 경로를 잘 하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이 관계보다는 이한 관계가 훨씬 좋아졌고 뭐 어쨌든 저래 가지고 나중에 뭐 대통령이 뭐 나는 둘 다 대통령이 안 될 거라고 보는데 둘 중에 한 명이 됐다 그러면 또 저렇게 대화하면서 나가면 지금 윤석열, 이재명 그 윤희 대전 때보다는 국민들이 고통을 좀 덜 받지 않을까. 뭐 정치라는 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한 가지 공통점을 100가지 중에 99가지 다르고 한 가지 같은 점을 발견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화의 꽃이 불씨를 키워가지고 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사실 타협이란 말이 별로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대화와 타협이란 말 쓰거든요. 왜냐하면 대화에서 아주 뭐 베스트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 타협에서 최악은 피해보자는 건데 그동안 너무 최악이었기 때문에 민생법안 좋은 법안 올라간 거 다 사장돼 버리고 근데 어쨌든 두 사람이 만나서 저는
저 정도면 아까 뭐 별로 사진만 찍고 성과가 없었다 하지만 네. 저는 그 정도만 해도 우리 국민들이 심적인 안정감이라도 네. 스트레스라도 네. 윤이 벌 때보다는 훨씬 네. 줄어들었다. 나 의미를 두고 싶어요. 그 이게 정례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우리 아예 레귤러하게 만나자. 이게 자주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게 처음에는 뭐 토론 형식으로 하니 많이 이랬다가 또 막 시끌벅적했는데 어쨌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범죄자라고 딱 규정을 지었기 때문에 범죄자하고는 만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쭉 왔잖아요. 근데 한동훈은 저렇게 변화된 행보를 하니까 윤 대통령이 보기에 마음에 참 뭐 벌써 대통령 다 됐네 이 자식 이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아니 뭐 네. 법조인이라면 네. 한동훈 대표가 사실 그 스탠스가 옳은 거죠. 네. 확정되기 전까지는 네. 무죄 추정의 원칙 아닙니까? 속으로는 범인이라고 생각할 건데 우리 쪽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무죄 네. 추정의 원칙이니까 아직 네. 뭐 그쪽이 어쨌든 압도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 네. 조직에서 네. 압도적인 미래가 된 사람이니 네. 아니 김정은도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도 위원장 붙여주면서 인정하고 네. 그 집단을 같이 대화의 파트너로 놓고 얘기하는데 뭐 이재명 대표하고도 왜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뭐 어떤 법적인 사법적인 결과가 날지 몰라도 네.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대화하는 건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떠나서 그 지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당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지우고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직위 때문에 만나는 거고 그렇지. 그 사람이 가진 역할과 어쨌든 영향력이 있으니까 아예 밟아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 지위를 우리나라에서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갔으면 좋겠는데 홍준표 시장님도 비슷한 얘기 예전에 했었거든요. 나 같으면은 만났다 이재명 진작에 왜 안 만나냐 도대체 그래 대통령을. 만나야지. 그런 게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는 좀 개혁신당이나 뭐 지금 원외로 나갔지만은 정의당이나 하여튼 뭐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다른 여러 정당들 대표하고도 좀 정례적으로 이렇게 두루두루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당들끼리 그런 교제 시간이 자꾸 저는 참 놀랬던 게 그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 예전의 의원님들은 막 카메라 앞에서는 막 치고받고 싸워도 끝나고 나면 사우나도 같이 가고 뭐 이렇게 아름다운 좀 로망이 있었는데 요즘엔 진짜 진심으로 밖에서도 그렇게 야유를 하고 길 가다 만나면 막 이렇게 욕을 하고 막 의원들끼리 그런다고 초선들 특히. 여러분 보세요. 제가 강민구 전 최고위원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잘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밥 잘 얻어 먹었습니다. 근데 뭐 저기 방송 같은 데 나가서 민주당 이재명 아버지 이재명 아들 깝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이해하지. 우리 프로인데 뭐 그런 것 가지고 삐지고 하냐. 그래서 내가 강민구 최고가 전국적으로 지금 유명하고 욕을 우리 쪽에서는 욕을 먹고 있지만 그래도 내 개인적으로 딴 분들 만나면 그래도 만나보면 좀 멀쩡한 데도 있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너무 악마할 필요는 없어. 그분도 다 먹고 살라고. 그 이재명 일극체제인데 이재명 대표한테 잘 보여야 확실한 어필을. 다음에 저기 정권 잡았을 때 이 대구 바닥에서 그 강민구 나름 훌륭한데 그 맨날 표도 안 줘가 겨우 뭐 제가 그분 그 타탈 처진 아니지만 나는 15%도 못 얻어 돈 다 있고 패가 망신했지만 그분은 늘 선거 자금은 찾잖아요. 25% 넘어 15% 넘어가 25, 30% 얻어서 그 다음에 연세도 있으니까 장관도 한 자리 하든지 어디 골프장 사장이라도 가려면 그 이재명 대표는 잘 보여야 될 거 아니냐. 그래 나 이해한다. 뭐 그래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뭐 앞에서 또 싸울 때는 난 비판하고 싸우거든. 민주당의 아버지로 한 정신 나간 위원장 그러고 그 공격하고 또 앞에 가서는 우리 그 민구 의원 그러고 이렇게 그게 정치예요. 국민들이 그걸 보고 저 간사한 놈들 뒤로는 짬짬이 한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각자 앞에서는 각자 지지해주는 분들의 이해관계 이익을 위해 싸우는 거야. 그렇잖아요. 영남을 대변하고 또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중산층을 대변하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2030 남성을 대변하고 뭐 제가 여성을 대변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같이 또 싸우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게 인간적으로 비하하고 혐오하는 것까지 가면 그건 정치인 자질이 없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는 안 되지. 그런 정치를 못 하는 거지. 초선 의원들이 좀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지금 수준이 너무 낮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국회 수준이 20대 때는 20대가 그 위에 선배들이 최악의 국회다 그랬거든. 21대는 21대 최악의 국회다 했는데 지금 22대입니까?
23대 아닙니까 지금? 22대인데 예, 하여튼 예. 지금은 예. 진짜 최악의 국회라고 예. 수준들이 너무 낮다고 예.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선배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진영 논리가 너무 공고해지고 각자 진영에서 이제 자기 당 안에서의 충성심 어필이 막 가속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 스스로를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한 것 같아요. 진심으로 이제 상대방을 이제 악마화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밖에서도 정치 밖에서도 식당에서 인사도 안 하는 겸상도 하기 싫어한다. 이거는 대화의 실종이고 정치의 실종이다. 제가 늘 방송 나가서 그런 얘기 하는데 어떻게 그 6.25 때 우리 나라를 침공해서 그렇게 양민을 학살하고 수백만의 이재민과 고아를 만들고 수십만을 죽도록 만든 북한 김일성 도당하고도 대화하자고 하면서 같은 나라에 있는 그 예를 들면 보수 정당하고 대화를 안 하겠다고 혐오하고 조롱하고 하는 게 그게 정상이냐. 그리고 제가 또 저쪽에다 어떻게 우리를 35년 동안 지배했고 아직도 독도 지땅이다 그러고 정신대 그 위안부 할머니들 비하하고 그리고 헛소리하고 있는 일본도 사죄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일본하고도 이제 미래를 보고 나가자고 하면서 어떻게 야당 대표를 인정 안 해서 그 대화도 안 하려고 하냐. 그게 내 눈에 봤을 땐 정말 가식이고 위선이고 니들 같은 애들이 정치를 하니까 국민들이 고통받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 말 잘했죠. 그 양쪽에 다 미움 받잖아. 그러나 제 마음에 굉장히 지금 감동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할 땐 싸울 땐 싸우고 공격할 땐 공격하나 계속 그렇게 가면 정치가 그냥 싸움판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 그러려면 정치를 왜 둬? 원래 내가 늘 그러냐면 정치는 정말 소모적이고 정치가 없는 세상이 제일 좋은 세상이에요. 국회 없는 그게 이상적으로 봤을 때 국회의원 놈들 외에도 그 밑에 보좌관 내 미안한 말이지만 보좌관들까지 막 어깨 힘주고 막 그 위에 갑질하고 굴림하고 죄송합니다만 이런 놈들도 많아. 그 진짜 내가 봤을 땐 진짜 딱이 한 대 갈기고 싶을 그런 짓거리를 하는 놈들이 많은데 근데 사실은 그 놈들 다 없애고 국민들이 골고루 그 돈 가지고 뭐 우리가 복지 밥을 삼겹살 한번 구워 먹든 어디 뭐 공원 하나 만들든 이게 더 좋지. 그렇지만 늘 제가 얘기하자면 독재보다 더한 거는 무정부다. 독재자 최악의 독재자가 있어도 무정부보다 낫다는 게 최악의 독재 국가에서는 정적이나 지가 독재자가 미워하는 사람만 고통을 받고 나가지만 무정부 상태가 되면 불특정 다수 모든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누구도 당할 수 있거든. 정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정글 자본주의를 만들고 지금 정글을 만들고 있는 게 지금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의원들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 의원들 꼴 보기 싫은 사람도 많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특히 내하고 감정이 엮인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 내가 일본하고도 대화하자고 하는 사람이 저 사람하고 얘기 못하면 안 되지. 내가 육사 나가지고 북한 저 놈들하고도 정권을 잡은 놈들하고도 대화하자고 하는 사람이 내가 민주당 저 꼴 보기 싫다 저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득 제가 궁금해진 게 조대현 최고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런 관점에서 그래도 그나마 좀 유연하고 대화를 좀 잘하고 상대 진영을 넘나들면서 좀 이렇게 진짜 정치인으로서의 좀 배울 만한 정치인이다 이 사람은. 그렇게 평가하시는 사람이 각 진영마다 좀 있으십니까? 한 명씩이라도 꼽으신다면은. 뭐 저는 그래 따지면요. 예전에 우리 당에 같이 우리 당이 아니지 제가 있었던 그 국민의힘 쪽에 김세현 의원 같은 사람은 참 그 점잖하고 그분은 참 열려있고 유연하고 겸손하고 그런 분 참 좋아했었고 그다음에 민주당 쪽은 싫어하지만 내 솔직히 말해가 조금밖에 있잖아요. 조금밖에 민주당한테 지키니까 한 명도 지금 국회 못 들어갔잖아요. 끝났죠. 그러니까 씨를 말리잖아. 그래서 뭐 그분들 조금밖에를 개인적으로 만난 거는 종천 의원을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봤고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 당 이제 우리 당에 와서 만나봤는데 정말 점잖하고 늘 자신을 낮추고 목소리도 별로 안 크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 참 개인적으로 훌륭하다. 그리고 민주당의 국회의원 아니지만 제가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 했던 이동학 최고위원 동학이하고 저하고도 아주 뭐 저한테 겸손하고 제 얘기를 경청하고 서로 간에 야 우리가 같은 당 나중에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이동학 뭐 옛날에 저기
경기도의원의 유광역 도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도 참 대화가 잘 되거든요. 서로 잘못한 건 부끄러워하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도 그 사람들도 딱 자기 진영이 들어가잖아. 네. 살기 위해서 내하고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이렇게. 밖에서는 또 사람들 그렇지. 보는 데서는.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조대웅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춥고 배고프고 나보고 정신병자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왜요? 그러니까 웃긴 거는 개혁신당 안에 왔는데 국민의힘에서 맨날 조대원 저 내부 총질하다가 저거 봐라 공천도 못 받고 쫓겨나고 나는 공천 국민의힘에서 못 받은 게 훈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른말하다가 그것도 경쟁도 안 붙여주고 맨날 그렇게 했던 게 훈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개혁신당 안에서도 이준석 대표한테 맞섰다고 조대원 저거 국힘에서 공천도 못 받은 놈 우리 당에서 받아주니까 여러분 받아준 게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가 우리 집까지 와서 같이 가자고. 형님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사실 온 거예요. 내가 국민의힘 안에서 20년 채우고 한 번도 당을 안 옮긴 거를 솔직히 안고 다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걸 자부심으로 여기고 하도 철새들이 많으니까 내가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 이연주 뭐 이런 이연주. 그다음에 조 맞아요. 시대전환. 조정훈. 그분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역구에서 돌파해가지고 이렇게 왔다면 모르지만 비례대표 받았잖아 결국. 비례대표 받아놓고 이렇게 넘어오는 것들은 진짜 그래 와가지고 그런 게 있잖아. 이 귀순 상대편에 있다가 진영이 귀순하면 더더욱 옛날에 막 옷 벗어 던지고 침 받고 욕하면서 있던 데를 욕해야 이제 사니까 차별화가 되니까. 그렇게 내 귀순이 진심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을 바꾼 사람들이 더 못되게 자기 있던 고향을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 뭐 옛날에 조경태 의원도 그랬고. 근데 어떻게든 살아남잖아. 그런 거 보면 참.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들이 내가 지난번에 뭐 대구 내 고향을 비판하면서 대구가 무슨 의리 따지냐고 그랬다가 또 댓글에 악플 맞고 이랬는데 각 당의 극렬 지지층들은 뭐 의리 따지고 하잖아. 의리가 어디 있어. 의리가 있었으면 그런 분들이 적어도 지도부에 들어가고는 안 돼야지. 난 그래 생각해요. 어쨌든 당대표끼리의 만남이 이제 얼어붙었던 참 정치가 실종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어쨌든 이게 소위 말하는 정치적 쇼에서 그치지 않고 정례화되든 뭐 자주 만나든 어쨌든 국민들이 원하는 문제 해결에 좀 일소가 됐으면 좋겠고 한동훈 대표 그래도 제가 높게 평가하는 거는 대통령이 이렇게 완고한데도 불구하고 2026년까지 좀 의대 정원 문제를 약간 탄력적으로 좀 조정을 해보자 이런 건의를 하는 모습을 제가 보니까 민심을 그래도 현장에서 듣는구나. 그 제안이 옳은 거 아니에요? 그 제안이 현재로 봤을 때는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방식보다는 6개월만 버티면 된다, 뭐 1년만 버티면 된다, 뭐 이미 예상했던 거다. 그럼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처음부터 저는 의사수를 늘리는 게 국민들의 80% 이상이 찬성했다면 좀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지. 그렇죠. 자기들만한 6개월이나 1년 동안 의사들이 저항할 거로 알았으면 제가 만약에 정권을 잡고 내가 이런 기득권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정책을 강행하려고 맘먹었다면 난 더 철저히 준비했을 거예요. 주도면밀하게. 그렇지. 하물며 푸틴도 전쟁함에 있어가지고 스위프트에서 축출되고 결제 코드에서 축출되고 미국이 짜놓은 경제 시스템에서 그리고 무역에도 제한을 받고 해외 자산이 동결될 걸 알고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버틴다는 거 아니에요?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하고 밀착하고 위안하고 루블하는 서로 간에 그냥 바로 위안하고 달러 안 거치고 했음에도 저렇게 어려운데 대통령이 돼가 결국은 이거 경험하고 실험만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저는 이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뭐 탄핵까지 정권이 무너진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대통령이 올라갈 반등의 모멘텀이 없다. 이걸로 뭐 카운터 펀치를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그 제안을 불쾌했다는 소식이 자꾸 들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속으로 땡큐할 것 같은데. 좋죠. 자기는 존재감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존재감 올라가지. 그래서 이게 짜고 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요? 소위 말해서 좌파에서는 그걸 보고 좀 긴장이 되겠네. 그렇죠. 저는 한동훈이 자꾸 커지니까 아니야 저 약속 대련이야 짜고 치는 거야. 이거 주로 이제 민주당 쪽에서 계속 약속 대련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보면 예전에 지난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막 어른대고 싸웠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추미애 장관이 공격하고 뭐 이렇게 할 때
그 여러분도 아는 그 대구의 그 좌파 유명한 분이 네. 야 저거 다 짜고 치는 거야. 윤석열 검찰총장과 문재인 대통령 간에는 상호간의 신뢰 교감이 있어. 그걸 이제 추미애가 감 못 잡고 저렇게 하는 거지. 두고 봐 이랬거든. 내가 그걸 나도 믿었어 좀. 뭐 하도 그분도 뭐 전략가라 그러고 좌파의 전략가라 그러고. 그래요. 다 빵이야. 다 뭐. 내가 그걸 보고 좌파들 수준이 이제는 몰락을 했구나. 근데 뭐 어쨌든 이제 윤석열을 떠나서 이제 한동훈의 존재감이 커지는 게 너무 불안한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생각해야 이 상황을 해석하고 안심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그 소위 말 보수의 강점은 연기를 잘 못하고 실제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리얼리티가 있다. 좌파들보다는 이게 리얼리티가 있어가 진짜로 지금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뭐 한동훈 대표 참모라고 생각하면 대통령을 한동훈 대표가 직접 까면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한테 미움을 받거든. 배은망덕하다.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죠. 그래. 벼락 출세를 시켜줬더만 박지원 의원이 그랬잖아. 벼락 출세 시켜줬더니만 배은망덕해가지고 그걸 윤석열 대통령 공개하면 얘기했듯이 우리 극렬 지지층들도 그렇게 할 건데 근데 윤 대통령이 미워하고 삐지고 까주면 우리가 만약에 정권 재창출을 해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 윤석열 대통령은 보호해줘야 될 것 같아. 안 그래요? 그렇죠. 그 일등 공신인데 그 미우면 혼자 다 받고 그 나중에 보호 안 해주면 이 나라 살겠어요. 이제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망명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노태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노태우가 전두환을 백담서 보낸 것 같이 그렇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개혁신당 당원의 입장으로서 나는 국민님도 썩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이 역사의 그 태보가 일어나지 않도록 민주당 좀 분발하세요. 민주당이 분발해야 되고 진보 진영이 그 분발의 첫 번째는 빨리 이재명과 손절하는 거다. 저는 그래 봐요. 이재명 대표만 아니면 누가 나와도 저는 한동훈 대표한테 이긴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마음이 수도권은 지금 불타고 있거든. 그렇죠.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수도권 가서 얘기하기를 너 이재명 나면 이길 것 같지. 너 또 져. 더 크게 져. 왜? 내가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가보면 지난번에 양심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이 영남의 완전 좌파 골수들 말고 좀 양심적인 적어도 저렇게 윤석열을 찍어서는 안 된다. 초짜 검사를. 그래가지고 뭔가 좀 찝찝하면서도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마음이 반대로 바뀌어서 한동훈이 뭔가 좀 찝찝하지만 도저히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찍을 수는 없다.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 있는 거지 민주당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년 안에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들도 쏙쏙 또 나올 거고 아마 이제 정치적 경랑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년 동안.